정치 고수의 맞수 토론,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여야 조희대 이석 두고 충돌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지금 잠시 정회됐던 법사위 이 국감이 다시 시작된 것 같고요. 우선 큰 틀에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바로 이석하지 않고 1시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의원들의 질문을 듣긴 들었습니다. 물론 아무 대답을 하진 않았지만요. 오늘 법사위 국감 오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셨습니까? 글쎄요, 하여간 너무 소란스러워서 예.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행대로 본인은 이제 인사말 모두 발언 정도라고 퇴장하려고 했는데 법사위원장이 동의하지 않는 바람에 이제 그 자리에 이제 계속 지키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답변을 아무것도 하진 않았어요. 또 그리고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위치를 증인이라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참고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제한된 그 답변 과정에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아마 제대로 된 국정감사 질의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들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아마 주로 그 민주당이나 또는 조국혁신당 의원 통해서 제기된 의원들 그 문제점을 보면 4인 회동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별도의 회동이 있었느냐. 그리고 지난 대선을 앞두고 3심 과정,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것을 36일 만에 그렇게 신속하게 한 이유가 어떤 것이냐. 그런 절차에 대한 문제들이 주로 질의가 이루어졌는데 예. 관련 법들, 헌법이나 또는 법원조직법 등등을 이유로 관련된 내용에 대한 그 증언을 해서 안 된다라는 기존의 사법부의 독립성 등을 원칙 그 이유로 해서 모두 발언에 이미 밝힌 대로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체적으로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면서 그 도리어 국민들은 저는 사실은 좀 더 그 정중하게 여당 의원들이 질의하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답변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그러나 초반에 첫 질문에서부터 희화화된 어떤 사진이 제시되면서 도리어 이 그 본연의 취지, 대법원장을 불러다 놓고 제대로 된 질문에 대한 취지가 좀 더 그 빛이 바랜 것 같아서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예. 김종혁 의원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주목할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볼까 봐 겁나더라고요. 저게 대한민국 법사의 현실이다. 저게 대법원장을 불러놓고 하는 질문의 수준이다. 그런 것들 그 전 세계에 알려질까 봐 부끄럽고 참담하더라고요. 아니 하지 않은 걸 어떻게 증명을 하죠? 네가 무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4인 회동 했느냐? 이미 대법원장이 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내시면 되잖아요.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계속 증거를 제시하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아무런 증거를 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장을 불러다 놓고 그 허위 사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네가 무죄임을 증명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정상적입니까? 그게 정상적인 국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 대해서 왜 빨리 파기환송을 했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아니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주당에서 그 언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와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죄로 이제 확정을 해주려고 대법원이 그러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환영하는 분위기였잖아요. 아니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결론이 파기환송으로 유죄판서 그 취지의 파기환송이라니까 그때부터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죠.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고 그 재판 결과가 뭐든 간에 우리한테 유리하면 그거는 위대한 법관의 선택인 거고 우리한테 불리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결정을 내린 거라고 하는 것이니까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다만 이왕 나왔으니까 질문이 왔을 때 물론 서면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애초에 입장을 한번 내긴 했지만 그 서면의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에서라도 뭔가 발언을 했으면 더 이상 좀 오늘 논란이 커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국민적 기대도 있었거든요. 아마 그 대법원장이나 그 대법원 입장에서는 예. 기존의 관행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답변에 대한 그 질의는 어쩔 수 없이 듣되 답변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을 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그 권력기관 또는 헌법기관의 수장들이나 또는 주요 인사들이라도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궁금해한 것 또는 국민들의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야 될 의무가 생겼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그 측면에서 저는 대법원장이 본인이 사인 해동이 없었으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분명하게 좀 끊을 건 끊고 또 그 결과에 대가 아니라 과정,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그 36일 만에 그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짧게라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네. 오늘 마무리 발언 때 본인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면 얘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사인해동 부분은 한 번쯤은 언급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마무리 발언 때 필요한 발언을 할 수도 있다고 지금 본인도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뭐 저녁쯤에 아니면 이 시각 곧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어요. 예.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귀결이 되든 간에 오늘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불러놓고 보여준 태도, 이것은 매우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최혁진 의원인가요? 거기서 그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얼굴에다가 붙여놓고서 합성 사진을. 조히대 아닙니까? 히데니까 히데요시다 이거죠. 아니 도대체 대법원장이 일본의 우리나라를 침략한, 조선을 침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저분이 무슨 친일파입니까? 대법원장이 일본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름이 비슷하다라는, 이름이 히데라는 이름이 그 일본말하고도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 붙여서 대법원장의 얼굴을 그렇게 그 모멸적으로 희화시키는 것, 이게 대한민국 법사위에서 있어야 될 일입니까? 저는 도저히 그런 분이야말로 국회 윤리는 뭐합니까? 온 국민에게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 아니 뭐 예를 들면서 일본의 대법원장에다가 대한민국의 어떤 뭐 조선시대 누구 얼굴을 붙여서 그렇게 희화하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마치 당연하거나 있을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오늘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전 첫 발언이었는데 네. 그 합성 사진을 들고 나와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질의 강행을 놓고 그 논리라면 대통령도 국감에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안 하고 일단 추미애 위원장도 참고인으로 일단은 이렇게 상정을 해서 질문이라도 들어라라는 취지로 계속 앉혀놓은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그렇다면 대통령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반박했어요. 뭐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의결하면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 대통령은 지금 그 부를 수 있는 아무런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절차를 갖다가 빗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기관의 장들 지금 헌법재판소장이랑 그다음에 그 대법원장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 행안위를 했을 경우에 헌법재판소를 하거든요. 예. 헌법재판소의 선거관리위원장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원장이요? 그렇죠. 중앙선관위원. 중앙선관위원장이 위원장은 대법관이 맡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관행대로 인사만 하고 실제 질문은 상임이사하고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합니다. 예. 법원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대통령이 그 나오는 상임위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좀 잘못된 비유다 생각을 하고 만약에 대통령의 어떤 비리가 발생을 했고 그것이 중대하다고 하면 국회가 대통령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증인 채택하면 대통령도 나와야겠죠.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대통령도 대상이다. 원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부를 수 있는 방식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빗댑니까? 예. 나경원 의원의 주장도 그게 안 되는 얘기죠.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불러다가 하겠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뭐 총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물론 논리적으로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자, 지난번에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회담 끝나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냐? 더 이상 합의문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협상이 잘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랬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과 협상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협상문을 쓰자고 미국이 요구하고 있고 그러나 온 국민 앞에서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국회가 자 대통령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거 와서 국회 와서 여기서 국민들 앞에서 해명하세요. 그 다 본인이 참석했었는데 대변인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와서 해명하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은요,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끌어올 수 있다. 우리가 수의 다수가 되면 국회에서 누구든지 그게 뭐 대법원장이 됐든 뭐 선관위원장이 됐든 헌법재판 뭐 누가 됐든 간에 다 할 수 있다라는 식의 과거에 그런 비슷한 시기가 있었죠. 그 중국에서 문화혁명 시절에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총장 끌어내다 목에다가 밧줄 걸고 그다음에 인민재판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마치 무슨 지금 하는 거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홍위병들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 제도적 개선이나 보완을 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권력기관이나 헌법기관의 장이라 하더라도 성역화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 권위주의적 틀을 벗어나라는 게 국민적 요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다음에 선관위원장도 질의할 수 있고요. 저는 대통령도 훨씬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꼭 뭐 어떤 방식은 아니더라도 만약 이게 필요하다면 그 기존의 관행대로 그 모두 발언만 하고 퇴장하는 것을 아예 제도적으로 국회가 보완하면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꼭 조희대를 그 대법원장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제도의 틀을 바꿔서 앞으로 그러면 누가 대법원장이 되더라도 국회에 나와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제도 개선을 여야가 그 합의해서 틀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성역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도 헌법 위에 있으면 안 되고 그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한 정치적인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삼권 분립을 훼손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죠. 대통령실에서 밝히기를 김현지 부속실장 그리고 봉욱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국감 출석 여부는 국회 결정에 따를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현지 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 여부 국회 결정에 따를 것이다라고 밝혔다는 내용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국감이 뭐 민생 국감이 돼야 되고 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감이 돼야 되는데 역시나 지금 나온 것처럼 김현지 부속실장 이야기,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로 끝까지 가는 거 아니야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국회의원을 해본 입장에서는 예. 좀 안타까운 거는요. 지금 언론의 관심 주목도가 높은 게 저희 운영위 또 법사위 이런 데가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예를 들면 뭐 보건복지위라든지 또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민생 현안들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예.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정책 국감을 합니다. 정책 국감을 하는 그 의원들의 질의는 여야 의원들이 다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데 이 보도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정쟁을 하거나 싸움이 이루어지는 전투, 소위 얘기해서 전투 현장이 된 국감만 지금 부각돼서 그런 거지. 제가 예. 보기에는 90% 이상의 의원들은 제가 보기엔 민생 국감 쪽에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또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지방선거랑도 좀 연결을 지어볼게요. 지방선거 전초전이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내가 여기서 좀 드러나야 된다라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오히려 더 과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예를 들면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 그 말도 안 되는 포스터를 들고 나온 그 의원은 제가 알기에는 뭐 다른 당에 있다가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예. 뭐 민주당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보니까 최근에 이제 법사위로 간 다음에 굉장히 과도한 발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저분의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한테 잘 보여서 저 전투력 있네. 뭐 이런 것들을 각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추미애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 나가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저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일반 그 시민들이나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소구력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눈살찌 부리고 언론도 비판적인 톤이 많잖아요. 그러나 일단 자기 당의 어떤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내가 그 후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무조건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예.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선거를 떼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국감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늘 선거가 있으면 그다음에 예를 들면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가 그다음에 있으면 국감 때는 당연히 정치적 그 다음 선거와 관련된 국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행안위 같은 데서도 중요하게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국감이 진행될 겁니다. 왜냐하면 행안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경기도지사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장이 나오거든요. 예. 그 국감 현장에. 그리고 국토위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서울시장이 출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자연스럽게 현직 그 시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국감을 하고 지방 국감 같은 경우 가면 또 각종 자치단체장이 오는데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저는 그 속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역시 이 국감,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정에 대한 국감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가오는 그 미래에 대한 우리들 어젠다가 있어요. 그 한미 통상협상 이슈도 있고 예. 민생 문제 있고 환율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가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여당은 두 가지죠. 한 측면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폭로하고 밝혀내는 진실을 밝혀내는 작업도 해야 되지만 국민들을 좀 더 불안해하는 요소들, 그다음에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응책을 준비하는 주문도 해야 되는 게 여당으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감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임해달라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이건 의례적인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또 뭐 김현지 부속실장을 또 생각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그냥 저 말 자체는 능동적으로 임해달라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움츠리지 말고 그다음에 뭐 할 얘기 있으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자칫하면 이게 그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지적하든 간에 맞서 싸워라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어서 글쎄 저게 좀 적절할까라는 생각인데 말씀 자체야 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현지 씨 관련해서도 뭐 대통령실에서는 김현지, 봉욱 이런 분들 뭐 국회가 협의하면 내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뭐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렇게 대법원장까지 불러다가 저렇게 온갖 망신을 주면서 국민들 앞에 저렇게 선을 보이셨으니 그렇다면 뭐 속된 말로 김현지가 뭐라고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만약에 대법원장도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여당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라고 했는데 만약에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진짜 뭐구나, 그 사람은 뭔가 보다 이런 소문이 얼마나 많이 떠들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나와서 국민들 앞에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국감에서요, 뭐 대통령께서 좀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를 주문한 것이기 때문에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되니까요. 다만 꼭 필요한 게 제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가장 못마땅한 제가 비판을 해야 될 부분은 자료 제출에 너무 소극적이에요. 이게 뭐 여야가 바뀌면은 늘 그러는데 여당일 때는 자료 안 낸 거에 대해서 불가피한 거다라고 방어하고 야당이 되면 자료 안 내놨다고 이제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에 성실하게 임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게 국감의 시작이고 기본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인 출석과 관련돼서는 가급적 증인은 폭넓게 채택을 해서 해야 된다. 물론 불가피하게 너무 정쟁으로 가는 건 막아야겠죠. 저는 예컨대 김현지 비서관 이제 지금 부속실장인데요.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정도 합의는 될 것 같아요.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청 상임위에 나가는 건 반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운영위에는 부르되 다만 그 사람들의 직무와 관련된 거에 대한 질의로 한정하자. 예컨대 지금 대통령실의 운영과 관련된 대통령실의 인사,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살림살이에 관련된 것으로 하고 그것은 내가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증인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운영을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는 뭐 과거 옛날 뭐 성남시에 있었던 일이나 이런 걸 갖고 질의하는 것은 운영위원장이 김병기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그냥 위원장의 재량하에서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